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커뮤니티에 K8 실사 사진이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분석과 개발 과정에서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로 될 만한 그런 부분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면부 사진을 보시면은 후드에 비춰진 햇빛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실루엣이 기존 차에서 보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후드의 시작부부터 범퍼까지 쭉 이어지는 몇 개 라인이 보이는데 상당히 스포티해 보이고, 후드의 면하고 범퍼의 면이 한 면으로 그대로 곡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를 가능하게 한 거는 범퍼와 그릴이 통합이 되면서 어떤 경계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전면부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은 진한 색차, 검정색이라든지 진회색 이런 차에서는 이 실루엣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고요. 밝은 색 차에서는 좀 이 실루엣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보실 사진은 흰색 사진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테슬라 전면부에 그릴을 새겨 넣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테슬라는 전면부가 조금은 심심하고 번호판이 가리고 있어서 그나마 덜한 느낌인데, 만약에 번호판을 띈 테슬라 전면부는 뭔가 너무 심플한 느낌도 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범퍼의 색상과 그릴 색상이 아예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차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고요. 기존 차에서는 그릴 부분은 뭐 은색 크롬이라든지 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차량의 색상마다 대부분 동일하게 그릴의 느낌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왠지 공개된 흰색 차량은 뭔가 이질적인 느낌과 좀 약간은 거부감이 드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검정색 차로 한번 가볼까요? 그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그릴 영상을 하고 있는 끝단부 디자인은 커팅 엣지 디자인이라고 해서 해외 차종의 에스턴 마틴 DBS라든지 DB11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엣지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느낌은 진한색 차에서는 더 강하고 흰색 차에서는 좀 그런 느낌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디자인은 GV70 실내 센터페시아에서 현대기아 차에서 사용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디자이너적인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또 보면은 나름 원가 절감과 개발비 절감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에 파워트레인이 거의 대부분 모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부의 에어 인테크가 홀이 뚫려진 면적이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릴 자체를 범퍼하고 통합시켜서 그 과도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입체감 있고 포인트 있게 매트릭스 다이아몬드 패턴 디자인을 썼던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릴하고 범퍼하고 일체화했다는 거는 제품비가 줄 수 있는데요. 왜냐면 부품 자체가 하나가 줄어드는 겁니다. 조립 비용도 줄고요. 그 다음에 그릴에 대한 금형비도 주는 거죠. 범퍼에 한 금형으로 나오니까. 풀모델 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가 상당히 잦고 그 기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일체형 디자인을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금형 같은 경우는 복스 금형도 있고 여러 벌을 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수 하나라도 줄여야지 개발비가 줄거든요. 사실 원가 절감이든 개발비 절감이든 이런 부분은 OEM사가 피치 못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릴 부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릴 가운데에 범퍼와 원톤으로 한 가지 색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V자 형상에 크롬이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어요. 형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금형의 빼기 구조를 감안한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차량까지 수십만 타의 금형 타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금형도 마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구성도 고려한 상당히 과학적인 디자인인 것 같고요. 다만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엣지 부분에서 기존 크롬 썼을 때는 환경도화 때문에 부식물이 쌓인다던가 그런 게 크게 티가 안 났었을 텐데, 도색 도장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오염물이라든지 그런 게 쌓였을 때 장시간 세차를 안 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 디자인이 아닐까, 그런 엣지 부분이. 그런 우려도 조금은 해봅니다.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잘 디자인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하단부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모든 색상의 차량에서 동일하게 써지고 있는데 역시 전기차 부분을 고려해서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전기차로 가면은 이 그릴 부분은 막히고 하단부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선제적인 디자인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후면부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후면부 디자인과는 다르게 뒤쪽 머플러를 좌우로 길게 잇는 부분까지 공개된 실사 사진인데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이 리어 램프입니다. 이 리어 램프의 기역자 모양이 상당히 길게 느껴지고요. 이런 모습은 볼보, 아우디 이런 데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디자인,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우디의 이트론 GT 컨셉 보시면은 왠지 유사한 느낌도 들죠. 그리고 리어램프 하단부에 보시면 크롬 라인이 보이거든요. 캐릭터 라인을 쭉 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도인데 새로운 시도, 최초의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려면 진한색 차가 오히려 어울리겠죠? 흰색 차는 너무 크롬을 많이 쓰면은 좀 산티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본 디자인을 보고서 기아에서 가장 좋아했을 만한 담당 부서가 어떤 부서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품질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카니발을 실구매자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범퍼하고 리어 팬더 판넬 간의 색상, 이색 차이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흰색 차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크롬을 넣으면은 경계면에서의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니까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면 페이크 머플러가 좌우로 길게 이어지거든요. 뭐 셀토스라든지 소렌토에서 썼던 디자인 심인데요. 위쪽에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클러스터와 밑단부의 페이크 머플러 좌우의 수평 라인이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요. 그런 좀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느껴집니다. 리어 램프의 밑단부를 보시면은 음각 형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치 Z자 형상처럼 은은하게 느껴지는 이 모습을 디자이너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당히 과학적이고 실제로 보면 괜찮은 디자인 심인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들에게 배포된 K8 설명자료를 한번 보시고서 가겠습니다. 오늘 결론, K8 사려면 밝은 색보다는 진한 색이 어울릴 것 같다.